만드느라고 고생했어. 그래갖고 내가 선물로 멋진 젊은 남자분. 글쎄 말이야. 오시기 전부터 멋지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역시 그렇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막상 나타나시면 조금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예상과 같네. 학벌도 얼마나 좋은지 아냐? 서울대 약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미국 가서 미시간주에서 약사 면허까지 취득했잖아. 그래서 어제 내가 숙제를 내려고 그래. 이게 정말 모르실 거예요. 여기 올라간 이후 야채가 뭔 것 같아요? 부추처럼 생겼는데요, 생긴 거는. 내 말이 맞지. 부추라 그러더랬잖아. 네. 근데 부추보다는 색깔이 연하잖아요. 영양부추. 영양부추. 부추보다 좀 가르니까. 네. 근데 제가 일단 맛을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못 맞히시면 저기 돼요. 풀입니다, 일단 풀. 아, 예, 풀은 맞아요. 아, 요즘 새로 각광받는 거예요. 아, 요새 각광받아? 아, 이게 왜냐면 섬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아, 여기에. 네. 전도 있어요. 전을 한번. 네, 전을 먼저 드셔보시고, 요게 그걸로만 만든 전이에요. 전을 드셔보시고,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재료 얘기하시면, 뭐, 지금 약사님이 설명이 쫙 나올 거야. 저게 새싹볼이에요. 저희 요리로 먹는 거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재료인데, 우리가 처음 먹는 재료는 좀 거북한 맛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먹다 보니까 살짝 쌉쌀한 맛이 있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약간 쓴맛이 있어. 네네. 근데 대개는 약간 쓴맛이 있는 야채들이 몸에 좋대잖아요. 네. 근데 이 먹어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맛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된장이 진짜 맛있다. 된장이 맛있는 된장이. 네. 이 약사님이 음식 전문이세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약사분이야. 약사가 본캐고요. 부캐가 푸드라이터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음식 작가. 네. 우리 여름에 뭐 보양식 먹고 삼계탕 먹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그게 보양이 되는 거예요? 보양식이요? 네. 예전에는 확실히 보양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영양 과잉 시대니까. 그렇죠. 굳이 이제 영양 과잉 시대에 예전처럼 막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야 될 영양학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던 시절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있고 단백질이 많은 그런 그 보양식을 먹으면 그건 당연히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계탕을 먹지만 일본은 또 복날에 뭐 먹는지 혹시? 그래도 회만 먹던 곳에 소고기 먹지 않을까요? 일본은 이제 장어 먹습니다. 우리나라 장어가 그 장어구나. 그래서 근데 확실히 아무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보면 복날 그렇게 좀 고지방, 고단백질 이런 거를 보양식으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확실히 좀 과거에 그런 보양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전에는 진짜 팔, 다리 이런 데 굵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보니까 배만 찌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가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다이어트는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살이 빠지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만 빠져서 늙어버려. 그러면은 이 나이 먹은 사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체중이 늘어나면 그거는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혈압약 먹고 일단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은 먹고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없는 게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파. 90kg 됐으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을 빼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약 없이도 그냥 혈압. 혈압도 정상이 되고. 확실히 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사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은 평생 드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중단하거나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중을 줄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기간 제한이 없이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전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차피 점심하고 저녁은 먹을 거니까 아침을 아주 가볍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처음에는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침을 안 먹고 갑자기 점심 먹으면 혈당이 진짜 팍 튀어요. 너무 공복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혈당이 안 튀게 할 건지를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게. 나름 뭐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고 스스로 해보고 하니까 아침에 조금 먹는데
이제 탄수화물을 아침에는 완전히 거의 배제를 하고 아예 이제 아침에는 저탄고지로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면 훨씬 덜 찌더라고요. 저탄고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세요? 저는 원래 제일 그냥 간편하게 먹는 거는요. 이제 그릭 요거트 한 스푼 이렇게 크게 떠서 네. 한 30g 정도 먹고 그다음에 올리브유 한 숟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골라서. 너는 쉽게 하겠다. 네. 나는 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너랑 똑같네.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커피, 거니까. 블랙으로 한 잔 마시거든요. 이제 아침에 먹어보니까 가끔 삶은 달걀 2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먹을 때보다 두부나 이제 그릭 요거트가 속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릭 요거트는 아무래도 발효식품이어가지고 속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이게 식물성이잖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를 접어드니까 확실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했을 때하고 고기가 참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많이 먹을 때하고 소화되는 게 달라요. 몸 상태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름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아직도 여름이에요. 정말 이게 언제 그렇죠.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9월까지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특별히 좀 챙겨 먹어야 될 게 있나요? 보양식 말고. 저는 이제 그 현대인한테 보양식은 여름에 사실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일 진짜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 그러면 저희도 과일을 무척 많이 먹는데 네. 과일도 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숭아 네. 같은 경우 이 사람은 깎아준 대로 다 먹어요. 우리는 한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봐야 뭐 9개, 10개 들어있는데. 그렇지 9개, 10개, 8개, 9개째 제일 큰 거가 그렇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틀이면 다 먹어요. 이틀, 3일이면. 그러면은 그렇게 양을 많이 먹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과일 다이어트 좀 방해는 되는데 너무 맛있어. 방해가 좀 되죠. 사실 과일 먹을 때 언제 먹냐면 그 양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꼭 식사를 마치고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먹는 데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이제 2-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식후에 먹어야 그나마 양이 좀 조절이 되고요. 물론 과일 자체는 이게 과당이기도 하고 또 섬유질도 들어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 드시지 않는 이상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도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이 먼저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위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좀 조절이 돼서 천천히 가니까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가거든요. 천천히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유리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식후에 드셔서 음식이랑 같이 내려가야 장에서 조금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약간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편안하게 소화되게. 그래서 과일 먹었을 때 과일 먹으면 이제 좀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화장실 갈 때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식후에 먹었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식전에 드실 때 양을 조절을 잘 못하시면은 과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그리고 혈당이 확실히 요동치긴 하는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 팍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양을 뭐 많이 드셔서 나쁠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거를 식후에 나눠서 하루에 2번, 3번에 나눠 드시고 간식으로 드실 때는 양 조절을 좀 신경을 쓰셔서 간식으로 드실 때 많이 드시면 이게 아무래도 혈당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특별히 먹어야 될 영양제가 있나요? 영양제는 사실 반대로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안 먹는데 꼭 먹어야 될 영양제는 있나요? 아무래도 중년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중년이니까 저도 제일 신경 쓰는 건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그거는 영양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아니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영양제하고도 약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분이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안 하는데 약국에 오셔가지고 단백질을 제가 잘 안 먹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보충제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단백질 보충제도 결국 식품이잖아요. 그거 말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도 단백질 적게 드시는데 단백질을 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건강에 맞는 걸 깔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내 생각이 맞구나.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챙겨 먹는 영양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식단을 신경 안 쓰고 골고루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건강에 뭐 좋은 방식으로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비타민하고 장수에 대한 걸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의 그 교수님도 장수에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 성분 막 수십 가지 연구한 분인데, 이분도 그래서 뭐 드시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드신대요. 연구를 자기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이 교수님이 안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이탈리아 분이래요. 그래서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자기 영양제 필요가 없다. 영양제를 먹는 거는 즐겁지가 않은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너무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좋아서 음식으로 먹는다고. 그래서 저도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뭘 먹어도 효과가 잘 안 나는 게 뭐 워낙 잘 먹고 있으니까 모자라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부족한 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평소보다 안 하던 뭐 절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안하면 그때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라도 하나 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도 아니에요. 저는 먹는 건 다 먹어요. 다 먹는데 양만 좀 줄인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하루 삼시세끼를 다 저탄고지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드시면 사람의 몸도 못 버티지만 지구 환경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동물성 지방만 많이 먹으면 그렇죠.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드시는 거 다 드시죠? 양만 줄이는 거죠. 양만 줄이는 게 최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정쌤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힘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 걸리는 경우도 없고. 근데 스트레스. 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음식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교정을 하거나 뭐 어떻게 특별하게 그 약사 입장에서 이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우리 정쌤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저는 스트레스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I를 붙여서 디스트레스. 이건 진짜로 이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앞에다가 U를 붙여서 유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스트레스라고. 이거는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사람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이 정신적으로도 능력을 더 발휘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보다 자극으로 생각해요. 좋은 자극. 좋은 자극이지, 좋은 그렇지. 자극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약간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사실 두 가지인데 너무 모든 스트레스를 절망적인 디스트레스, 안 좋은 스트레스, 부정적인 것만 본다는 거구나. 그래서 약간은 스트레스가 정말 나한테 다 나쁜 스트레스만 있나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생에 도움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덜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느끼는 증상, 몸 전체 이제 증상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 같아라는 특정한 어떤 불편한 게 있나요, 몸에? 과자를 찾습니다. 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자, 단 거,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많이 찾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찾으면 먹어서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하고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폭발해가지고 더 먹는지, 이걸로 이제 제가 지금 몸 상태 어떤지를 구분해요. 절제가 되면 스트레스도 견딜 만한 스트레스고, 그렇죠. 거기 있는 게 바닥이 날 때까지 다 먹으면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가 심한 거다. 그게 알코올릭스하고 똑같네. 우리가 술을 절제해서 먹는 사람이면 와인 같은 것도 한 2잔 마시고 딱 막아놓고, 그쵸. 뭐 내일 또 한 잔 먹지, 그 바닥 안 보거든요. 맥주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순간을 저도 이제 경험상 찾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날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잠을 많이 못 잤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 막 저는 이제 글 쓸 때 원고 마감에 시달릴 때, 이럴 때는 정말 제 안에 다른 인격이 나온 것처럼, 제가 체감을 쓸 때 정말 그냥 막 몰려오더라고요. 무지개 먹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책 쓸 때 저도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그거를 나름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은 게 제가 산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걷는 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렇게 몸을 좀 움직여주고 했을 때 스트레스 조절도 더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좀 조절이 되고 그러면 잠도 잘 자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고요. 술 많이 마시고 뭐 커피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하면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그러면 단계 더 땡기고 더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악순환의 네. 고리로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특히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이거를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때 보면 정말 건강도 유행을 많이 타요. 그죠? 온갖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식단법,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유행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결론을 딱 내린 게요.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저렇다. 왜냐면 그 유행을 하는 거 보면 다 대부분 뭐냐면 뭐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거지. 뭘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현대인의 많은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지. 뭘 챙겨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서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건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뭔가가 이렇게 막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롱런을 할 텐데 그렇겠죠. 그런 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누구지? 저속노화 식단?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 저속 노화, 감속 노화라는 말은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이밍이 일단 뭐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싫어하는 용어는요, 영노화. 그렇지. 영노화. 영노화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고 아무 과학자도 영노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속이나 감속 노화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나? 근데 사실 뭘 먹는 것보다는 적게 드시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따라하진 않는데 렌틸콩, 뭐 현미, 백미, 그리고 이제 귀리 이걸로 섞어가지고 밥 지어서 먹는 거를 추천하셔가지고 저도 따라해봤는데 저는 이제 현미는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래서 렌틸콩 4, 40%라고 했어. 저는 이제 귀리 3, 그 다음에 이제 백미 3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먹는데요. 그렇게 영양밥으로 지어서 먹으니까 귀리하고 그 다음에 렌틸콩을 넣으니까 단백질이 많겠네.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좀 많으니까 밥만 먹어도 어느 정도 좀 단백질이 챙겨진다. 이게 좀 좋고요. 귀리에 단백질이 많아요? 네, 귀리는 기본적으로 쌀보다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쌀이 한 6, 7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귀리나 밀 같은 거 보통 10, 1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배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렌틸콩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 기왕에 밥 먹을 때는 이거 되게 좋은 식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렌틸콩하고 귀리만 좀 넣어서 이렇게 뭐 비율은 꼭 거기까지는 못 늘린다 하더라도 아니면 귀리를 빼셔도 되죠. 귀리를 빼시고 그냥 백미하고 렌틸콩으로만 하셔도 좀 사줘. 먹어보자. 좋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름 나기 건강관리법, 스트레스 관리법 설명 주셔서 고맙고요. 어때요? 오늘 식사 드셔보시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떠드느라고 다 못 먹었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다음번에 모실 때는 제가 맵지 않게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있고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